지수함수의 활용. 첫 번째는 방정식인데 그 처음에 보시면은 다행이네.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과 지수함수의 관계 이렇게 돼 있죠.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닐 때 a의 x1 제곱이 a의 x2 제곱과 같다면 x1과 x2는 같다 이렇게 돼 있어. a의 x1 제곱이 a의 x2 제곱과 같다면 x1과 x2는 서로 같다. 이 대우를 쓰면 뭐가 될까요? 대우를 쓰면 x1과 x2가 같지 않다면 ax1과 ax2는 같지 않다. 이게 되겠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거? 이게 무슨 소리지? 그렇지. 1대1이라는 소리죠. 1대1 함수.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한테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 함수가 있다면 서로 다른 x값을 이 지수에 대입을 했을 때 같을 수가 없다 이거야. 같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역으로 따지면 이렇게 생긴 애들은 지수가 같아야 된다 이거죠. 지수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따져보면 방정식도 풀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5페이지 제일 쉽게 93번에 1번 보시면은 2의 x제곱은 8이다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죠? 이게 지수 방정식이야. 이렇게 지수의 x가 있는 방정식을 우리는 이제 지수 방정식이라고 해요. 지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2의 x제곱이 8과 같으려면 8이 2의 세제곱이잖아. 그죠? 그럼 우리한테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만약에 있다면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1대1이에요. 1대1. 1대1이니까 2의 x제곱 얘가 8이 되기 위해서는 x에 3을 대입하면 8이 되는 수 말고는 없잖아. 아예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x는 3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수 함수가 1대1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지수 방정식을 풀어보자 이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밑이 같으면 지수도 같다가 가장 기본이에요. 밑이 같으면 지수도 같다. 그러면 a가 음수인 경우는 음수의 실수 제곱이 고등 과정이 아니라서 뺀다 그랬죠. a가 1인 경우는 또 왜 빼냐면 a가 1이면 x1, x2가 같지 않아도 같아요. 그쵸? x1하고 x2가 얼마건 간에 얘도 1이고 얘가 1이기 때문에 그냥 같아. 그래서 같지 않아도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1도 공부하지 않겠다는 거야. 근데 이건 이제 공부 안 하는 게 아니라 1이면 지수가 달라도 같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따가 나올 거야. 그래서 다시 74페이지에 2번에 보시면은 지수 또는 밑에 미지수가 있는 방정식의 풀이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밑을 같게 할 수 있으면 밑이 같으니까 좌변 우변이 같으려면 지수만 같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옆에 바로 옆에 94번에 3번 같은 거 보시면은 5분의 1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제곱하고 5분의 1에 4x 플러스 3이 서로 같대. 그러면 y는 5분의 1에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1대1이잖아요. 1대1 함수.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여기다가 x에다가 얘를 넣거나 얘를 넣었을 때 그 함수값이 서로 같으려면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도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인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과 4x 플러스 3이 서로 같다라고 놓기만 하면 끝나요. 놓기만 하면 넘겨서 6x는 마이너스 6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이러면 끝난다고. 그냥 밑이 같으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다시 74페이지 2번에 2 74페이지 2번에 2 보시면 a의 x제곱 꼴이 반복될 때 이거 지난 시간에 지수함수 최대체수 배울 때도 나왔었죠. a의 x제곱 꼴이 반복될 때 그럴 때는 a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방법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많아요, 방법은. 요거는 어디 있니? 75페이지에 예제가 없니? 있네요. 95번에 75페이지 95번에 3의 2x 마이너스 4제곱 마이너스 3의 3x 플러스 1제곱이 0이래요. 아, 이건 아닌데. 이거는 얘를 그냥 이항시키면 돼요. 요거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으면 돼. 그러니까 없네요. 반복되는 게. 아, 저기 있다. 96번에 아, 이것도 안 되네. 잠깐만요. 아, 97번에 있네요. 97번. 97번에 보시면 4의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2는 0. 이제 여러분이 요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건우야. 4의 x제곱이 2의 x제곱을 제곱을 하면 4의 x제곱이 된다. 요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매번 하기는 어려우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눈치를 채겠죠.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잡을 거냐. 2의 x제곱을 t라고 잡으면 여기서 좀 조심해야 돼요.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 이라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돼. 그럼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예, 인수분해하면 t-1 곱하기 t-2는 0이니까 t가 1이 나오거나 t가 2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 t는 2의 x제곱이기 때문에 반드시 0보다는 커야 돼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수분해를 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해가 될 수 없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t가 1이고 t가 2인 거 다 가능하네. 근데 우린 t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2의 x제곱에 지수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2의 x제곱이 1이 되려면 x는 0, 2의 x제곱이 2가 되려면 x는 1. 이렇게 두 근이 있다.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74페이지에 다시 2번에 보시면은 4번에 2-4번에 밑에도 미지수가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있거든.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밑에도 미지수가 있는 경우 좀 어렵습니다. 77페이지에 예제 6번에 있어요. 예제 6번. 예제 6번에 1번 보시면 x 플러스 2의 x제곱이 3의 x제곱과 같다. 단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이게 지금 왜 있는 거야? 이게 밑이 양수여야 되니까. 여기 x 플러스 2라는 밑이 양수여야 되니까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봐봐. 밑에도 x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지금 현재 지수가 서로 같으니까요. 지수가 같으니까 밑 x 플러스 2와 3이 같다면, 즉 x가 1이라면 좌변은 3의 1제곱, 우변도 3의 1제곱해서 성립합니다. 그죠? 그래서 x는 1이 해가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밑에 x가 있는 경우는요. 지수가 같지 않더라도 지수가 0이면 밑과 관계없이 1이 돼서 똑같아요. 지수가 0이면 x에 0을 대입하면 이 지수에 x에 0을 대입하면 2의 0제곱은 3의 0제곱 1로 같아서 성립합니다. 그래서 x는 0이 닿아도 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배운 거에 따르면은 밑이 같으면 지수가 같으면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죠? 근데 지수가 같으면 밑이 같으면 되겠죠. 좌변, 우변 똑같으면 되니까. 근데 밑에 미지수가 있으면 밑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수가 둘 다 0이면 밑이 꼭 같지 않더라도 5의 0제곱, 7의 0제곱 모두 1이니까 같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거 꼭 조심해야 돼요. 빼먹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만 조심하시면 지수방정식은 뭐 별거 없어요. 예, 그거만 조심하시면 지수방정식은 좀 굉장히 쉽습니다. 78페이지 예제 17번 볼게요. 78페이지 예제 17번 한번 봅시다. 자, 이건 이제 지수가 포함된 연립방정식이야. 지우야, 예제 17번.
지수가 포함된 연립 방정식이야. 자, 지금 보시면은 2의 x제곱 플러스 3의 y 플러스 1 제곱은 13이고, 근데 이거 너무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x는 2, y는 2 이러면 딱 아니다. x는 2, y는 1 이러면 딱 맞아요. 4 더하기 9하면 13 아니야? 2의 x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3의 y 제곱은 5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립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연립이 돼 있을 때는 이제 2의 x제곱 있죠? 2의 x제곱을 a라고 하고요. 3의 y제곱을 b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잠시만. 이렇게 해봤죠? 별로 어렵지 않죠? 요거는 이제 a고, 요 지수를 이렇게 앞으로 내려서, 이렇게 앞으로 내려서 3b는 13. 요것도 요 플러스 1을 이렇게 앞으로 내려서 2a 마이너스 b는 5 이렇게 만들고 연립하면 금방 나오겠죠? 네, 그럼 이게 나오면은 a가 4가 나오고 b가 3이 나온대요. 3이. 근데 우리는 a를 2의 x제곱 잡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x는 2가 나와야 되고 b를 3의 y제곱 잡았죠? 그래서 y는 1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밑에 필수 예제 18번 볼게요. 필수 예제 18번. 어떤 세균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면 x시간 후에 이거 되게 중요해요. x시간 후에야 후에 a의 x제곱 마리로 증식한대요. 세균 10마리를 한 마리가 아니고 이번에 10마리 넣었어. 플라스크에 배양하였더니 3시간 후에 80마리가 되었대요. 80마리. 이거 뭐야? 그러면 10마리가 x시간 후에 3시간. 3시간 후에 80마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세균 한 마리는 3시간 후에 A의 세제곱 마리가 될 거 아니야. 이거에 따르면. 그죠? 세균 한 마리는 3시간 후에 A의 세제곱 마리가 된다고요. 이런 애를 10마리 집어넣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10 곱하기 A의 세제곱이 80마리가 되는 거겠죠. 양변 15로 나누면 A의 세제곱은 8이니까 A는 2다 2. 그럼 세균 10마리가 2560마리가 돼야 된대요. 세균 10마리 왜 자꾸 10마리로 내지? 10마리가 2560마리가 되려면 한 마리가 256마리 되면 되잖아. 그죠? 한 마리는 X시간 후에 A의 X제곱 마리가 되는데 256마리가 되고 싶은 건데 A가 2니까 X는 8시간? 이렇게 걸리겠죠. 쉽죠? 이 80페이지에 95번 한번 해볼게요. 80페이지에 95번.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학생들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해볼게요. 어떤 도시에서 매년 1월에 나온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T1톤과 T개월 후에 나온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T톤이라고 하기로 했대요. 1월에 나온 음식물 쓰레기 양이 T1. 그 다음에 T개월이 지났어. T개월이 지난 후 나온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T라고 잡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T개월 후에 나온 음식물 쓰레기의 양 T는 1월에 나온 음식물 쓰레기의 양 T1 곱하기 5분의 4의 5분의 2KT 제곱. 5분의 2 KT. K는 뭔지 몰라. 그래서 옆에 보면 그냥 K는 상수다. 이렇게만 써 있어요. T는 지나간 개월수야. 경과된 개월수. 같은 시기 성립한다고 한다. 이 도시에서 2017년 1월에 나온 음식물 쓰레기 양은 1200톤. T1을 말하는 거겠죠? T1이 1200톤이야. 톤, 한글로 써줘야 되겠다. 1200톤, 그죠? 근데 같은 해 7월에 나온 음식물 쓰레기 양이라고 했으니까 몇 개월 지났어요? 6개월 후죠? 6개월 후에 나온 T가 960톤이래요. 960톤. 이 얘네들 사이에는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입을 해. 대입. 960은
T1 1200톤 곱하기 6개월 후니까 여기 T에다 6 대입할 거예요. 여기 T에다가 6. 5분의 4에 5분의 12 K제곱. 이 성립한대요. 성립한대요. K의 값을 구하래요. 얘가 어떻게 구해? 미친 거야? 아! 양변을 1200으로 나눌게요. 이렇게. 이거 1200분의 960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0 하나 지우고요. 그 다음에 12로 나누면 10분의 8, 5분의 4 나와요. 나와야지. 안 나오면 못 푸니까. 그죠? 5분의 4에 5분의 12 K제곱이래. 이게 1이란 얘기죠. 5분의 12 K가 1. K는 12분의 5.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지수가 원하는, 미지수가 뜻하는 값만 딱 정리해가지고 딱 대입하면 다 나와요. 이 문제는. 다 나옵니다. 근데 애들한테 풀으라고 그러면 진짜 잘 못 풀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만 자, 민건우. 민건우 그만 자라는 말 여기 지금 3번, 4번째 들어갔어. 81페이지 부등식 배울게요. 방정식하고 부등식은 좀 쉬워. 그래서 방정식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되게 어렵게 나와요. 방정식이나 부등식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들도 좀 풀 줄 알아야 돼. 일단 첫 번째,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과 지수 함수의 관계. 이렇게 돼 있죠. 지수에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을 우리가 이제 지수 부등식이라고 해요. 지수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일단 지수 방정식도 그렇고 지수 부등식도 그렇고 밑이 다르면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못 푸는 건 아니야. 풀 수는 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의 x 플러스 3제곱이 3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5제곱과 같다. 이런 풀기가 어려워요. 이 밑이 다르니까. 밑도 같게 할 수가 없고 지수도 같게 할 수가 없고 이러면 풀기가 어려워. 지수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수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뭘 사용하냐면 함수 그래프를 사용할 거야. 지수 함수 그래프. 쌤 왜 방정 부등식을 푸는데 함수 그래프를 사용해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죠. 이렇게 물으면 자신의 고등학교 수학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오면서부터 첫 번째로 배웠던 부등식이 뭐였죠?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와서 첫 번째로 배웠던 부등식 있잖아요. 고등수학 상에서. 우찬스 뭐였어? 그렇지. 생각해내. 생각해내. 그렇지. 2차 부등식을 처음 배웠죠. 1차 부등식은 중학교 때 배웠고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2차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 이렇게 배웠어요. 네, 그 다음에 지수 부등식 이제 또 이렇게 처음 나오는 거야. 근데 2차 부등식 풀 때 여러분 어떻게 풀었어요? 2차 함수 그래프 그래서 풀었잖아. 그렇죠? 2차 함수 그래프 그래서 똑같은 거야. 이제 앞으로는 부등식 풀 때 무조건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2에 3x 플러스 1제곱이 2에 2x 플러스 5제곱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x를 찾아라. 이러면 이제 x가 지수에 들어갔으니까 여기 지수 부등식인 거야. 요게.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이걸 생각하면 돼요. y는 2의 t제곱이라는 지수 함수를 생각해. y는 2의 t제곱이라는 지수 함수는 이렇게 증가하게 생겼죠. 그죠? 가로축이 t축입니다. 근데 여기 어딘가에 두 개의 점을 잡았어. 두 개의 점을 잡았는데 여기가 2의 3x 플러스 1제곱이라고 가정하면 그때 x값이 3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t값이요. 지수값이. 여기가 2의 2x 플러스 5제곱이라고 하면 그때의 t값이 2x 플러스 5제곱이 되는 거죠. 지수함수는 밑이 1보다 크면 쭉 증가하니까 요 값이 요 값보다 더 크다면 그에 따른 지수도 얘가 더 큽니다. 오케이? 2의 fx, a가 1보다 클 때 a의 fx 제곱이 a의 gx 제곱보다 더 크다면 지수도 큰 쪽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함수가 증가하니까.
근데 반대로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면 그래프가 감소할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지수가 큰 쪽이 함수값은 더 작아요. 그죠? 네, 그래서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a의 fx 제곱이 a의 gx보다 더 크다면 지수끼리의 대소 관계는 그 반대다.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돼.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다 배웠어, 지수부터. 이걸 좀 막 응용을 하겠죠. 이렇게 딱 주면 이제 좀 너무 쉬우니까. 그죠? 그래서 필수 예제 19번 한번 볼게요. 다음 장에 필수 예제 19번에 1번 보시면 건우야 일어나 있어. 2번 마이너스 2x 플러스 21제곱 2의 이거가 32분의 1에 2x 마이너스 1제곱보다 작대요. 일단 지수부등식을 계산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 밑을 통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 밑을 통일할 수 있으면 쉬워요. 근데 밑을 통일 못하면 그때부터 다른 방법을 써야 되거든요. 뭐 산술기하를 쓴다거나 뭐 치환을 한다거나 2차 부등식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얘가 사실은 지수부등식이 아니라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어. 그래서 일단 밑을 통일할 수 있는지를 먼저 의심을 해야 돼. 얘네들은 밑이 통일이 가능하죠? 이게 2의 마이너스 5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21제곱은 2의 마이너스 5제곱에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10x 플러스 5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밑을 똑같이 만들고 봤는데 밑이 1보다 커. 1보다 클 때는 값이 큰 쪽의 지수가 더 커. 이렇게 더 커. 정리하면 돼. 이렇게 넘기면 8x 얘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6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주면 끝이야. 간단하죠? 네, 필수 예제 20번 한번 볼게요. 필수 예제 20번. 이게 똑같아. 앞에서 방정식 했던 게 그냥 부등식으로만 나오는 거야. 앞에서 방정식 배웠던 것도 밑을 통일한 다음에 방정식으로 풀어내는 방법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a의 x제곱 꼴이 반복되는 이게 반복되는 방정식이 있었어. 그렇죠? 얘도 똑같아요. 2 곱하기 4의 x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2의 x제곱이 자꾸 반복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2의 x제곱을 잠깐 t라고 합시다. t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2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t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나왔죠. 2차 부등식이 나왔어.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2t, t, 1, 2,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싹싹 곱하면 마이너스 5t가 나옵니다. 그러면 2t 마이너스 1 곱하기 t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t는 작은 근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고 큰 근 2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왜 안 끝나냐면 우린 t를 구하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x를 구하고자 했던 거야. 네, 이제 t는 0보다 꼭 커야 됩니다. t는 2의 x제곱으로 잡았으니까 t는 0보다는 꼭 커야 돼. 그래서 여기도 막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t를 2의 x제곱이라고 잡았으니까 2의 x제곱이 요거 보고 요거고 2의 x제곱이 요거야.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예,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할 필요가 없어. 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니까. 또는 x는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된다. 항상 얘기했었죠? 치환하면 책임지라고. 그죠? 예, 치환하면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필수예제 21번 볼게요. 자, 필수예제 21번을 하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방정식하고 부등식에서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될 거야. 건우야 잘 들어야 돼. 자면 안 돼. 힘들면 앉아도 되는데 졸면 안 돼. 어제 밤늦게까지 뭐 했어? 놀았지?
술 마셨냐? 요거 풀어볼게요. 단 x는 0보다 크다야. 아, 이게 우리가 지금 좀 아까 부등식을 풀 때는 뭐라 했어? 밑이 1보다 크면 밑이 똑같을 때 값이 더 큰 쪽의 지수가 더 크다. 그랬죠? 밑이 1보다 작으면 밑이 똑같을 때 값이 더 큰 쪽의 지수가 더 작다. 반대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필수예제 21번에는 밑인 x가 0보다 크다고만 돼 있지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해야죠. 둘 다. 오천수 짜증났어 지금. 첫 번째, x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밑이 0과 1 사이니까 값이 큰 쪽의 지수인 3x 플러스 1이 x 플러스 5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넘기면 2x, 1 넘기면 4니까 x는 2보다 작아. 그죠? 그럼 이게 답이냐? 그게 아니죠. 이걸 만족하는 x들 중에서 이것도 만족하는 애들을 찾는 거잖아. 동시에 만족하는 애들을 찾는 거지. 이런 걸 연립부등식이라고 하죠. 연립일차부등식.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그려주는 게 맞아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리고 2보다 작다 해서 공통된 부분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잡아주는 게 맞아. 근데 이제 이 정도 난이도는 적당히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보면 보일 거야. 꼭 안 그래도 돼요. 두 번째는 이제 x가 1보다 클 때. 자,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이거 계산할 때 있잖아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거잖아. 그쵸?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뭐만 다르냐면 밑이 1보다 크니까 3x 플러스 1이 x 플러스 5보다 크다라고 방향만 바꿀 거야. 방향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 계산할 때 x를 이쪽으로 상수를 이쪽으로 보내서 이거 변하지 않게 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이거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만 바꾸면 끝이거든요. 계산할 필요 없거든. 이 부등호 방향만 바꾸면 끝이야. 그래서 1보다 크고 2보다 크다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x는 2보다 크다 해서 두 가지 다 써주시면 해가 된다 이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필수예제 22번 빨리빨리 할게요. 필수예제 22번은 크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까먹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냥 한번 걸고 넘어지는 건데 체크하고 넘어가는 건데 이렇게 돼 있으면 연립부등식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풀면 돼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풀어서 공통적인 데 찾으면 됩니다. 이제 정신 차려. 필수예제 23번 할 거니까 시험에 낸다면 얘를 내겠죠. 필수예제 23번 너무 좋죠. 필수예제 23번은 지수부등식과 지수부등식 지부랑 2차 부등식 2부랑 합쳐졌어요. 쌤이 여러분한테 1학년 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2차 부등식은 그냥 무조건 알아야 된다. 2차 부등식 그냥 알아야 돼. 그냥. 응? 그리고 그 얘기도 많이 했어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 2의 2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 3, 4, 12, 12죠. 12의 2의 x제곱 플러스 2k가 0보다 크다. 가 성립하도록 그랬어요. 뭐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했으면 좋겠대요. 그럼 얘는 2의 x제곱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2의 x제곱 반복적으로 나와. 그래서 일단은 2의 x제곱을 t라고 합시다. t라고 합시다. 그러면 2의 x제곱을 t라고 했으니까 t는 반드시 0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어떤 부등식이 되냐면 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k는 0보다 크다. 이런 애가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t는 0보다 크다를 만족하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t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t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부등식이 성립하게 하려면 0보다 큰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면 돼요. 같은 의미야. 치환해서 바꿨으니까. 그러면 0보다 큰 t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무조건 성립하려면 뭘 찾아야 돼? 최소값을 찾아야 돼. 최소값. 요 식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맞아. 요 식이 갖는 값 중에서 가장 작은 최소값이 최저 150 넘어 안 넘어? 우린 다 150이 넘어요. 제일 조그만한 애가 150이 넘으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제일 작은 값이 0이 넘는다면 얘는 무조건 0보다 큰 거죠. 오케이? 근데 이 제한이 있어. 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좀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반의 제곱 36 플러스 2k 마이너스 36 이렇게 해서 얘를 t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6 하면 얘 꼭지점의 좌표가 6,2k 마이너스 36인데 얘는 여기 들어가죠. 들어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겼어요. 예, 여기가 2k-36이야. 이게 0보다 크면 되죠. 2k-36이 0보다 크다. 예, 그래서 k는 18보다는 크다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알겠나? 치환해서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다 했네. 벌써 다 했어. 밑에 확인 체크 112번에 2번 해보세요.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올려놓을게요.